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네 번째 이야기인가요?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그냥 저는 순차적으로 갑니다. 자, 친구 사는 병 낫는 재미에 산다. 3장 이야기 읽었고. 자, 이번에는 친구 사는 이동식 종합병원. 그때가 1955년이었으니 꽤 오래전의 일이다. 중년 여자가 침술원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선생님이 부러진 목뼈를 고쳤다는 분 맞죠? 하고 물었다. 어떤 환자를 가리키는 것일까?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여자가 말을 이었다. 요 앞 Y 외과에 입원했던 K씨 아시죠? 부부싸움 하다 목 부러진 목수 K씨요. 그제야 기억이 났다. 성질 유별난 목수 K씨를 말하는구나. K씨는 부부싸움 끝에 제 성질을 못 이기고 머리로 벽을 들이받다 경추가 골절되어 내 침술원 근처에 있는 Y 외과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나는 가슴 아래 전신이 마비되었던 K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었다. K씨는 침뜸 치료로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 저희 애아버지가 Y 외과에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말이 저희 애아버지랑 K씨랑 증상이 아주 비슷하다면서 선생님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중년 여자는 자신의 집이 원주라면서 원주로 왕진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난처했다. 지금처럼 승용차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으니 대중교통으로 가고 와야 할 처지일 터. 허나 대중교통 또한 지금처럼 배차 시간이 짧고 흔한 게 아니었다. 침술원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결국 나는 왕진을 허락하고 말았다. 부인의 부탁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일요일 원주에 사는 환자의 집을 찾았다. 환자인 P씨는 사진사로 원주의 한 여고 앞에서 제법 번듯한 사진관을 운영하던 이었다. 사진관이 여고에서 가까웠던 덕분에 그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의 촬영은 P씨의 몫이었고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운동회, 소풍 같은 학교 행사에 늘 따라다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수학여행에 전속 사진사로 따라갔는데 그때 학생들과 P씨를 태운 버스가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사 P씨는 그 사고에서 경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경추가 골절된 것을 그냥 놔두면 언제든 전신이 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내가 원주에 갔을 때 P씨는 이미 현대의학에서는 포기한 상태였다. 이미 여러 차례 목뼈 수술을 한 뒤였고 척추가 완전히 마비되어 혼자 힘으로는 대소변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P씨의 몸은 만신창이었다. 온몸에 수술 봉합 흔적이 그득했고 욕창이 말도 못하기 심해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소변을 인위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대변 배출 튜브를 박은 자리에는 배설봉지가 매달려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와중에 P씨는 정신이 맑았다. P씨 상태를 보면서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방법이 없었다. 목수 K씨와 달리 P씨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없었다. 사고를 당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러 차례 수술로 목뼈가 원래의 형태를 이미 잃은 뒤였다. 게다가 심하게 손상된 목뼈 하나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었다. 어렵겠습니다. 다시 걷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P씨 부인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울기 시작했고
B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시간이 흐르고 이윽고 P씨가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이나 덜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목뼈에 움푹 꺼진 자리를 아시얼로 잡아 뜸을 떴다. 외상은 겉병이므로 오장육부의 탈과는 달리 아시얼이 매우 중요하다. 다친 자리와 아픈 자리에 아시얼을 잘 잡아 쓰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금 미금역 여기 분당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면 또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그 강화 쑥뜸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박스에 지금은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강화 쑥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뜸지기라고 치시면 뜸지기가 나와요.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뜸지기에서 뜸지기 구입을 하시면 강화 쑥뜸도 같이 겸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 박스를 사놓으시면 좀 오래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팔목이 아프신 분, 목이 아프신 분, 어디든 좋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 좋습니다. 배가 아프신 분 좋습니다. 그곳에 뜸을 하세요. 여러 곳을 이렇게 꼭꼭 눌러 보셔서 가장 압통이 심한 부위에다가 뜸을 하시면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신기한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뼈는 신이 주관하므로 신장의 기가 흘러 모이는 신유혈을 잡았다. 양릉천 혈에 침을 놓고 뜸을 떴는데 이는 양릉천이 뼈와 뼈 사이를 잇는 힘줄과 힘살의 기혈을 북돋우며 근의 전기가 모이는 자리인 깔짝이다. 아울러 뼈와 골수의 병증을 다스리는 현종혈에 뜸을 떴다. 자, 여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다 혈자리예요. 신유, 양릉천, 또 현종. 자, 이런 혈자리들은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손쉬운 방법, 아픈 부위 눌러서 가장 아픈 곳을 뜸을 하세요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뜸자리가 궁금합니다. 혈자리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께서는 침뜸 사랑교육원에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고 언제든 교육을 받으시면 스스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첨단 과학, 그 어떤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을 익히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배우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배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만방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씨는 소변 배출 튜브를 박아넣기 위해 뚫은 자리도 2군데나 됐다. 처음에 택한 자리가 잘못되어 튜브를 빼내고 다시 뚫은 탓이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의료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양심 있는 기자들 또 양심 있는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의료사고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아주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신해철 가수 아시죠? 그 양반이 위밴드를 했어요. 위밴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밴드를 푸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병원은 병을 만든다라는 그런 깊은 진리, 네, 이 진리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뼈와 살에 새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제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고소? 해보세요. 고소가 될 수 있나? 왜냐? 이미 다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안면 윤곽 성형수술을 받다가 젊은 청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또 더 큰 생명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현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굴 예쁘다 하는 사람들 치고 성형 안 한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해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맹점인 게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어요. 요즘 그 이쁜 여성들은 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이 넘치는 세상,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남의 잣대, 남의 그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가치에 자신을 떠맡기지 마시고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다가치 사회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를 저도 또 여러분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튜브를 연결한 자리는 아물지 않고 계속 골마 똑바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처음 성공한 부위와 튜브가 연결된 자리, 욕창이 심한 부위 주변에도 뜸을 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제 상처난 부위에다가 뜸을 떠보세요. 내지는 얼굴에 그 환웅이 있는 분들, 티침도 괜찮지만 뜸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여드름에 이제 환웅 기운이 있어서 뜸을 하라니까 절대 싫다고 하면서 다행히 티침은 붙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티침이든 뜸이든 자극을 하십시오. 자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생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자극만 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상이 뭔지 아시죠? 뒤인 거죠. 불에 뒤거나 전기에 뒤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화상을 침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침의 소재가 뭐예요? 철이죠. 철은 열을 뺍니다. 그러니까 침을 취하는 순간 화기가 빠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 재생 속도도 빠르겠죠. 예,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하세요. 침, 뜸 다 좋습니다. 화상은 뜸보다는 침이 좋겠죠, 여러분. 뜸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가 나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또 상처를 내면 어떡하냐면서 뜸뜨기를 꺼려한다. 그렇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뜸으로 난 상처는 번지지 않는다. 간혹 피부가 아주 약한 사람이나 무더운 여름에 뜸자리가 살짝 곪긴 하지만 환웅이 깊어지거나 번지는 일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지금 사실은 제가 아토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눈을 뜨면은 뜸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이거든요. 제 자신에게 주는 격려, 칭찬, 위로의 메시지가 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프신 부위를 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침뜸에 노출되지 않으신 분들은 침에 대해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시니까 일단 뜸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이벤트를 맛보실 거예요. 네, PC의 주치의도 그랬다. 상처만 나면 낫지를 않아 걱정인데 일부러 상처를 내면 어쩌냐면서 화를 냈다. 계속 이렇게 말 안 듣고 뜸을 뜰 거면 치료하지 않겠다며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다. 자, 이 얘기는요. 사실은 그 연예인 중에 제가 이름을
기억력이 좋아서 연예인 중에 그 위암 걸린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김남수 어르신한테 의뢰를 했어요. 물론 양방을 다녔어요. 병원도 다니고 침술원도 다니고. 그런데 김남수 어르신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히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라는 분이시니까요. 앞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병원에서는 굳이 이 침뜸을 받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그 엄포를 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연예인, 그 탤런트가 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침뜸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늘을 떴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양반은 어쨌든 끝까지 김남수 어르신을 믿고 의뢰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글에 책에 기사가 된 거겠죠. 보호자들은 하는 수 없이 뜸을 뜨지 말고 침만 놓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뜸뜨기를 멈추자 아물어 가던 상처에 다시 고름과 진물이 콸콸 나기 시작했다. 내가 그것 보라면서 뜸자리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갸웃거렸다. 이후 P씨는 다시 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원주에 머무르는 날이 많아졌다. 평일에는 치료를 해줄 수 없어 일요일에만 내려가 치료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이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넘어가다 결국 환자들에게 붙들려 침술원을 원주로 옮기고 말았다. 정말 김남수 어르신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김남수 어르신의 이런 훌륭한 면모를 꼭 닮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환자를 보고 일요일에 집에 올라가는 별거 아닌 별거가 7년 동안 계속되었다. 대단하시죠? 그렇게 오래 원주에 머무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데다가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어 집을 쉽게 옮기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40, 50년 전이니 내가 40대일 때이다. 아내와 가족을 두고 혼자 나와 있으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했다. 환자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소문 하나는 나를 자지러지게 웃게 만들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소문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소문의 진상은 이렇다. 나한테 자주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 젊고 예쁜 미망인이 한 명 있었다. 하도 상냥하게 굴어 가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천성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데리고 있던 간호사를 통해 들으니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열 여자 마다하는 사내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서울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몸 그럴 수는 없었고 사실 겁도 좀 났다.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는 법이고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한두 번 눈 맞고 마음 맞아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환자와의 석연치 못한 관계 때문에 망신당하는 술자를 한두 번 보았던 것이 아니므로 나는 시종일관 모른 척했다. 그래서 돌기 시작한 말이 혹시 남자 구실 못하는 것 아니냐였던 것. 그런데 말이 말을 낳아 나는 꼼짝 못하고 남자 구실 못하는 사내가 되어버렸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치료하는 것을 유난히 물끄러미 보던 사내가 한 명 있었다. 지금이야 알코올솜도 흔하고 침술원도 병원처럼 깨끗하게 해놓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그때도 나는 진료대를 놓고 그 위에 하얀 천을 깔았고 알코올솜을 사용해 침을 놓을 자리를 소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를 마친 환자가 내게 털어놓았다. 선생님,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의심이라뇨? 선생님 침이 하도 잘 듣기에 제가 잠깐 의심을 했거든요. 무슨 의심이었는데요? 여기서 침을 맞으면 아픈 게 딱 멈추기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쓰는 솜을 몇 개 집어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큰 병원에서 일하는데 부탁 좀 했죠. 혹시 솜에 아편이나 마약이 묻어있는 게 아닌지 검사해달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지독한 통증이 어떻게 싹 가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나는 허허허 웃고 말았다. 그 사내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용한 사람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침뜸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깊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서였다. 감사와 오해, 소문이 무성하던 원주 생활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감했다.
폐지된 침구사 제도 부활 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언이어서요. 병원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동천에 있는 Y 의원이라고요. 납병 환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바르고요. 먹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명약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멈추면요. 엄청나게 심하게 그 몸이 증상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면서 엄청난 아픈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예의 없는 간호사들, 뭐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렇게 희희낙낙 웃으면서 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간호조무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들의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많이 그 뉴스에서 보잖아요. 뭐 수술 중에 무슨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내지는 춤을 춘다거나 그런 엽기적인 그 행태들이 많이 보도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의 아픔을 병원에 100%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의료사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제 명함에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제 얘기냐? 아닙니다. 브레이트 시집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사실은 브레이트는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양서적을, 고전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자의 글도 많이 보이고요. 그분 글에는요, 시집에는요. 뿐만 아니라 브레이트 선생님이 굉장히 다재다능하시죠. 연출도 하시고, 연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분이 끊임없이 그러죠. 배워라. 배움의 그 익힘을 놓지 말아라. 그 배움을 놓치는 순간 이미 노화는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된다라는 그런 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전혀 모르겠는 세상은 그냥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읽어보시고 해보시고. 그래서 그 모르는 세계를 조금씩 그 알아가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올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침뜸 교육원을 졸업하신 우리 그 선배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이제 그 교육으로 끝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줄 알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배움으로 끝을 내신 분들 내지는 중도 하차하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절대로 하차하지 마시고요. 끝을 보셔서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